계약금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 적용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교부자가 해지를 원하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수령자가 해지를 원하면 그 금액의 배가 되는 금액을 상환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이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법정 해제권과 달리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한 추가의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약금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법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서 계약금 해지의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금 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인데, 계약금 다음 단계로 중도금 단계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이때 매도인은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는데 매수인이 먼저 중도금을 지급해서 이행에 착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이미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스스로 먼저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금 지급이라는 이행 추가 착수로 인해 매수인의 계약금에 대한 계약 해지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계약금에 유보된 약정 해제권의 행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 포기, 배액 배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중첩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주장 입증하여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계약금이 일부만 오고 간 경우의 배상 범위, 즉 계약금 해제와 관련된 금전 지급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10분의 1에 불과한 1,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제2 매수인이 나타나자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인 2,000만 원만 매수인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단순히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인 2,000만 원만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약정 계약금의 2배인 2억 원을 배상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금의 금액을 정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약정 없이 1,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의 금액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판례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유의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해제 조항이 있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려면 매수인은 가능한 한 중도 이행 조항 또는 중도금 지급 조항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으로 매도인의 계약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면 매수인은 적극적으로 중도금 지급 조항을 집어넣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 해제의 범위와 관련한 법리 그리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권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